2025년 증시전망사탄 시작한다. 2025년은 기업과 가계 모든 주체의 경제 심리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원달러가 1,800원을 갈 것이며 코스피는 1,500까지 갈지 모른다는 극단적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완전히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다. 현재 무적 달러로 인하여 신흥국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한국이 1번 타자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위기가 선행되어 진행되고 한국은 후순위가 될 것이라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보면 될 뿐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비관으로 일관하여 투자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기 고점은 언제였을까? 개인적 생각이다. 1950년대를 바닥으로 100년의 구간으로 판단할 경우 이미 20년 전 한국의 경기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본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 속했던 한국은 IMF 위기가 오기 이전에 이미 192개국 중 1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좁은 땅덩이에서 갈 만큼 간 것이다. 영토 정복을 통해 영토가 늘어나거나 인구가 한순간 더블을 쳐버리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한국 경제는 아주 오래전이 고점이었기에 경제 논리로 증시를 판단할 경우 틀리는 구간이 많을 것이다. 코스피는 실적으로 먹고 살고 코스닥은 꿈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2025년 코스피의 실적을 낙관할 수는 없으나 국장의 꿈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한다. 코스닥 28년 역사상 코스닥 연중 플러스 20% 상승한 것은 총십회 있었다. 2020년 한 번 빼고는 모두 홀수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코스닥은 이전 연도 급락하면 다음 연도에는 회복을 하는 패턴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는 홀수해이며 전년도 21.74% 급락이라는 낙폭 과대 조건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28년 역사에서 상승률 1에서 2위의 해는 민주당 모멘텀이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당 정권에서 모두 중소형주가 반등하기 좋은 정책을 시도했다. 문재인 때는 상승률이 타정부 대비 약한데 실패한 정책의 모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지한 행동이 많이 있었다.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추후 민주당 재집권 시 뭐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설명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집권 시 코스닥은 늘 크건 작건 불장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전년도에 20% 이상 급락한 다음 해에는 늘 급반등이 찾아왔다는 것이 코스닥의 역사이다. 또한 코스피 지수 역시 IMF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전례가 없기에 기술상 반등 가능성 지표가 몰려있는 것이 2025년이다.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2020년 12월 23일 LG전자가 상한가를 간다. 2021년 1월 8일 현대차가 장중 24.76%를 간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가 2일간 17% 상승을 하며 역대 최대 거래대금을 발생시킨다. 대형주의 스몰하다. 주식인구의 비약적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형주의 변동성은 심해졌으며 시장에서 주도하는 유형이 대형주가 된 경우가 많다. 이는 스몰캡 참사로 이어졌으며 올해로 5년차가 진행된다. 스몰캡 관종을 열어보게 되면 고점 대비 10배 가격은 흔하다. PBR 1배 이상보다는 1배 이하가 많다. 스몰의 저평가 현상이다. 2015년 스몰캡 불장 시절과 비교하면 극단적 가격에 놓인 유형이 많다. 대형주의 침체, 스몰캡의 비상이 2025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다. 물론 현재 거래대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다. 24년 상반기 7에서 15조 사이의 거래대금을 유지하던 코스닥, 연초에 하단 거래대금이 하반기에 상단 거래대금이 되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 173조 원, 국장 이탈 현상이 만든 것인데 과한 것은 늘 되돌림을 만드는 것이 증시인지라 거래대금의 회복 없이도 급반전 나오는 스몰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탄핵은 될 것이고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 재집권 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본다. 1탄핵 기각 결정으로 윤석열이 컴백할 가능성은 없다. 우려하는 시각이 있겠으나 내 판단은 제로다. 100% 탄핵이다. 박근혜 당시 탄핵 사유는 국정농단이라는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계엄 행위 자체이다. 이는 해석이 끝난 부분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을 논란을 조장하는 이들과 이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없다. 정치적으로 우편향된 법관의 수가 3명만 확보되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소수 의견 제도가 있다.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할 경우 이는 헌법 교과서에서 기록될 것이고 수많은 후손이 이걸 보고 공부한다. 이미 헌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을 뒤집을 용기가 3명의 재판관에게 있을까? 또한 기각된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헌재가 국정 불안의 상시화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 추가로 1명이 선임되건 되지 않건 8명만으로도 탄핵은 확실하기에 조기 대선과 함께 민주당 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을 봐야 한다. 탄핵은 100%, 민주당 재집권 가능성은 80에서 90%이다.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쟁점이 별로 없다. 따라서 빠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늦어도 2월 말에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 대선은 4에서 5월을 예상한다. 대선 시작 전 아주 빠르게 이재명의 2심 판결이 나온다면 모르나 대선 기간과 이재명의 판결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 매우 큰 리스크다. 2심도 유죄라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론상 3심제 국가이나 3심은 법률심인지라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한다면
누가 나가도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사법 리스크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할 경우 중간에 큰 변수가 있다. 일단 4개월 뒤에 이야기가 될 것이라 일단은 무시하고 진행 과정을 보고 추가 코멘트하겠다. 대선 주자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그 외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 관련주도 서브로 보자. 정책 테마는 뭐가 발동할지 모르는데 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1순위는 민주당 재집권 시 단골 테마인 경협. 여야 누가 되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영유아, 일자리, 창투사를 보면 되겠다. 경협의 경우 민주당 모멘텀 외에 트럼프 이슈까지 존재하기에 이게 정책 테마 관심 1순위다.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면 현재의 대장주는 바이오다. 연초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인덱스로는 바이오를 보자. 그 외 성장형 테마로 로봇, AI, 우주 정도 있는데 AI는 아직 관종을 안 짰다. 이쪽도 관심을 가지자. 인덱스와 무관하게 개별 종목은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2025년이다.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기에 차차 관찰하며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에 코멘트하겠다. 시장을 흔들 요인은 많이 있다. 달러 강세의 지속, 정치 리스크는 국내 문제도 있으나 트럼프의 입 또한 존재한다. 흔들면 매수 기회인 것이 2025년이 아닐까 본다. 코스피 동력으로 상법 개정 이슈도 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이 역시 패스한다. 이는 추후 별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다. 일단 꿈은 코스닥 쪽에 있는 것이라서 코스피 역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코스닥 개별주 위주로 보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하지 않을까 본다. 이래서 사탕까지 내용은 압축에 압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화는 앞으로 나올 시황에 조금씩 녹여지게 될 것이니 블로그도 함께 보자.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